전세 세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집주인이 잠적하며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핸드폰 번호를 아예 없앴더라고요.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진짜 전재산이거든요. 정말. 요새 서울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을 마련하려면 7.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 얼마에 구할 수 있어요? 1억 7천 미만 절대 못 구해요. 다 그래요. 처음에 계약할 때는 안심이 들어오라. 돈 많으니까. 월세를 선호하는데 이분은 되게 인심 좋게 인심 쓰듯이 전세 매물로 해준다.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 전세 세입자를 울리는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강서구의 한 주택가, 다세대 주택과 빌라들이 밀집한 골목입니다. 2016년 이곳에 전셋집을 구해 들어온 윤모 씨 가족. 지난해 말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해가 바뀌고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곰팡이. 여기. 저희 페인트 칠한 거예요, 이게. 25년 된 빌라는 곳곳이 말썽. 저기 부분 보면은 비가 지금 다 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달았어요. 빼가지고. 갑자기 불이 꺼져버리니까 아예 이게 두꺼비집이 내려가더라고요. 당장에 나갈 수 없으니 임시방편으로 손일봐가며 살고 있는데요. 한 방은 저렇게 비가 새서 저희가 페인트 칠 다 해놓은 거예요. 한쪽 벽면을. 애들이 미숙아로 태어나서 그런지 저기 폐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지난 봄 셋째를 출산한 윤 씨. 가족도 늘어나고 내년이면 쌍둥이 형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학교 근처로 집을 좀 넓혀갈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화곡 팔동에는 초등학교가 없어요. 애기들도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집을 빼달라. 그러니까 집주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년 3월 달까지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빼주겠다고. 그러고는 저는 그 말을 믿었죠. 집주인을 믿고 기다리던 윤 씨는 출산 후에도 소식이 없자 다시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집주인의 휴대폰은 착신 금지 상태.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미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댓글에 저희 집주인이 잠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올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혹시 화곡동인가요? 집주인이 강 씨인가요? 맞대요. 강 씨를 집주인으로 둔 세입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 가족처럼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세입자만 현재 60여 가구, 대부분이 신혼부부입니다. 아예 인생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병이 생겼죠. 그냥 생각만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결혼 앞두고 8월 23일에 2억 4,500에 계약했고요. 대출은 1억 5천 껴있고 3월 말에 제가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3월 말에 딱 결혼 사진 걸어놓고 날 부동산에 전화 왔거든요. 강동이 문제가 생겼다. 빨리 집을 이제 소유권 이전하시라고 이렇게. 같은 시기 다른 세입자들도 비슷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으로 살고 있는 빌라를 세입자가 매입하라는 내용. 매매 절차는 집주인의 대리인이라는 사람과 진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할 건 없고 그냥 그 받을 사람의 인적 사항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죠. 보통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작성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인적 사항만 보내주면 자기가 그 대리인한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상한 거죠.
윤 씨도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의 대리인이라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세입자가 많으신 건 아시죠? 언뜻 얘기는 들었어요, 부동산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권 설정을 독에 잘못해줬나 봐요. 네. 세입자가 갖고 켰다더라고요. 네. 은행이 갚아야 되는 걸.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통장이고 뭐 카드로 다 묶어놔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분들 전세가 도래돼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전세금 1억 6,500에서 본인 돈이 얼마예요? 1억 지금 4,500 정도가 저희 돈이에요. 그럼 뭐 이전하시는데 큰 문제는 안 되시겠네. 빨리 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거네. 그게 선생님이 돈 손해보세요. 그 와중에 업계약 의심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실제 빌라의 매매가는 당시 전세값보다 낮았던 걸로 추정되는데요. 들어오고 나서 앞집 아주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니까 얼마에 들어왔냐고 물으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1억 6,500이 들어왔다니까 놀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비싸게 들어왔냐고. 나중에 2016년도에 1층은 저희보다 평수가 더 커요. 근데 매매가 1억 4천이 됐어요. 그리고 1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3층, 2층도 1억 5,800, 1억 5,400이에요. 그냥 저희한테 그냥 사기를 친 거예요. 사실일까요?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저 빌라 쪽 아시나요? 네네. 거기 그 분이 원래 시세보다 좀 더 이렇게 높여서 아, 4층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제가 봤을 때 거의 집값 수준으로 사실 매매가 1억 8천인가에 뭐 매매돼 있다라고 그렇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업계약서 썼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뭐 한 1억 5, 6천을 거래하면서 실제 계약서상은 뭐 한 1억 8천으로. 근데 세입자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금액을 아마 위로 써서 그렇게 아마 한옥시켰을 거예요. 이게 혹시 여기 계신 분이 매매가보다 전세 계약금 조금 더 비싸게 저희 다요. 다 업계였어요. 저는 1억 7천에 이직을 했는데 저는 1억 9천에 살고 있어요. 여기도 만약에 이 집이 1억 5천인데 등기부에 1억 5천에 돼 있고 내가 전세 1억 6,500으로 사야 된다고 누가 들어가겠어요? 이게 교수 전 집주인과 하고 쓴 매매 계약서예요. 이거는 지금 1억 7천으로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근데 나는 1억 5천에 매매를 했대요. 이 말대로라면 현 집주인 강모 씨는 세입자의 돈으로 빌라를 사고도 차익을 남겼다는 말인데요. 제가 전세금을 5월 19일 날 다 잔금을 입금했잖아요. 그리고 전 세입자한테 1억 3,300 전세금 돌려주고 그리고 그 5월 19일 날 바로 조수비나 그 1,500만 원을 샀어요. 차액 1,500만 원이 흘러간 곳은 중개를 한 부동산. 이분도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뭘 몰라요, 잘. 그래서 중국인이 하자는 대로 자기는 따랐다. 저희가 그걸 말했어요. 그래서 왜 중국인한테 입금했냐. 저는 강제인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강제인이 누군지도 몰랐고 중국인이랑 둘이서 계약을 했다. 세입자 몰래 집주인 명의가 이전된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등기를 떼보니까 19년도 5월 29일에 소유권이 강에서 이 사람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뭐 어떤 판결 받고 강제경매 일단 신청 진행 중인 거고 최근에 8월 9일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도 일단 걸렸어요. 그 금조당이 또 잡혔어요. 저희 문제가 발생한 빌라 대부분은 한 곳에서 중개했는데요. 세입자들은 중개인과 집주인의 공모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빼고도 다른 건물에 갔는데 그냥 후에 알고 보니까 다 강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보여준 집이 다 건물이죠. 집주인 강모 씨 소유의 빌라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금은 아예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십시오. 지난 4월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중개업자도 아마 폐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 이게 부동산 환경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세력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가격만 그 예전처럼 계속 그 정상적인 수준으로 유지했다라고 하면 어떤 누가 그런 거에 다 하겠어요. 근데 이게 집값하고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차이가 없어버리니까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뭐 보통 내가 집을 한 채 산다고 하면 최소한 뭐 몇천만 원씩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한 채 사면 뭐 얼마씩 남겨서 이렇게 막 해버리니까 그런 세력이 이제 생긴 거죠. 관할구청에서 확인한 강모 씨 소유의 빌라는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만 283채. 피해액만 약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주인 강 씨가 화곡동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건 2015년 7월부터 약 2년간 전국적으로 갭 투자가 빠르게 확산된 시기입니다. 다른 갭 투자자들과 달리 그는 지방의 아파트 대신 서울 빌라에 집중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입자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7월에는 자신이 갭 투기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라며 전국 각지에서 불거진 전세금 미반환 사건에 대한 세입자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값과 전세가의 차익만을 투자해 집을 사는 갭 투자. 전세값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렛대 삼아서 이제 자기의 어떤 자본이득을 노리는 약간은 이 부도덕한 투자일 수도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내 돈은 별로 들이지 않고 대부분이 세입자 돈을 빌려다가 그것도 무이자로 빌려다가 투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집값이 빠져가지고 손해를 보면은 그 투자자만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세입자까지 동반 불행을 낳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식이다. 최근 집값과 전세값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갭 투자자들의 줄파산이 이어졌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했는데요. 특히 주거시설 경매 건수는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최근 또는 과거에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어서 갭 투자가 성행했던 지역에서 수백 채 또는 수십 채의 물건들이 동일 소유자의 물건들이 경매에 나오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거의 예외 없이 갭 투자자의 투자 실패가 경매로 이어진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 현장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되게 많아. 여기 공탁번호 거기다 다 깎아주세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많이 받아갖고 가. 세입자들이 자기 처음에는 세가 2억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집이 3억 5천씩 막 됐었어. 근데 집이 이제 안 팔리고 떨어지고. 근데 계속 이렇게 한 번 떨어질 때마다 30%씩 떨어져요. 이게. 유찰될 때. 그러니까 세입자가 나중에는 자기 돈 갖고. 모 대기업 수원사업장 인근의 이종 근린생활시설인 원룸촌에서도 전세 세입자 피해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2달 전 결혼식을 올린 송모 씨 부부. 신혼의 깨가 쏟아져도 모자랄 판인데 제대로 된 신혼집조차 구하지 못하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두 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석 달 전 이미 전세 계약은 만료됐지만 건물주가 파산하며 보증금 7천만 원을 떼일 상황. 여기 이 집주인이 이 수원 일대에서 굉장히 이제 그 건물 많이 가지고 계신 굉장한 재력가여서 망하면 우리 부동산이 먼저 망했지 그분이 망할 일은 없을 거다. 올 초 결혼 계획을 밝히며 5월에 집을 빼달라고 했을 때도 부동산에선 문제가 없을 거라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사내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세금을 못 돌려받기 시작했다는 그 글들이 이제 속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올해 초쯤에 알게 된 거죠. 현재 이 같은 피해자만 800여 세대.
세입자 대다수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사회초년생으로 근처 대기업과 협력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전 반전세라서 3월에 이제 첫 월세를 입금하는 날이었는데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 문자를 안 남겨가지고 뭐지 해가지고 일단 입금을 안 하고 일단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국내 회사 사내 게시판에서 찾아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올해 3월이면 그러니까 한창 진행이 되고 진짜 몇 달이 못 갚고 있는 것들도 있고 세입자들이 이제 못 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모두가. 근데 저는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집 예쁘네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죠. 올 3월에 들어온 보금자리는 이미 지난 5월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책을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때 좀만 더 알아봤으면 하면은 5천만 원이 만져본 적도 없는 뭐 벌어본 적도 없는 돈인데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받아본 적도 없는 뭐 그런 돈인데 그런 돈을 날려버렸다는 게 3년 전 이 일대 원룸 건물 26채를 사들인 집주인. 매입비는 대출과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했는데요. 근저당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건물 일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것. 세입자들은 현재 대책위를 꾸려 소송 중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통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듣고 물건을 직접 가서 확인하고 보통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근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해서 아예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데요. 요즘에 계속 전세금 못 받는 이런 사례가 아주 늘어나니까 전세보증보험을 저는 사실 계약하자마자 알아봤었는데 이미 계약서 도장은 다 찍은 와중에 보증보험 알아보니까 이 건물 아예 가입조차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계약이 끝나고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사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하지만 여기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 건물처럼 고시원으로 등록해놓고 원룸으로 임대할 경우 보증보험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세 매물이 귀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의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월세를 선호하는데 이분은 되게 인심 좋게 인심 쓰듯이 전세 매물로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우선 처음에 했고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세입자가 되게 비슷하게 구성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선순위 만약에 이게 경매에 만약에 잘 안 돼서 넘어가게 돼도 제 앞에 그렇게 보증금이 많이 쌓이지 않다고 했거든요. 중요한 정보라도 세입자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선순위 보증금 약 9억 있음을 임대인 구술함. 믿었던 말들은 모두 사실과 달랐습니다. 계약서에 9억 5천 있다. 이건 맞게 주인이 가르쳐준 대로 적는 거예요. 주인이 여태까지 이제 결과가 보니까 다 거짓말을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9억 5천이 6억 있다고 뭐. 공인중개사는 제도의 한계를 탓합니다. 맨 처음부터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주인한테 물어봐서 이렇게밖에 진행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 이 사람 때문에 피해자가 엄청 많거든. 주위 주변에 임대사 하시는 분들도 임대사 하시는 동네 전체가. 일부 양심 없는 이들 때문에 중개인 권한받기 일까지 문책하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우리가 서류로 상으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하는 권리관계 못지않게 특히 계약을 한 중개사들은 확정일자 부여의 순위라든가 총 선순위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가 밀접한 이해 당사자인 공인중개사는 막상 그런 열람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의 맹점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저희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6을 개정해서 이해관계자에 우리 공인중개사도 꼭 들어가야 된다는 점. 확정일자나 보증금 등의 정보를 주민센터 쪽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공인중개사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과 제도의 빈틈을 악용한 전세 사기 사건.
세입자 보호 장치가 허술한 현재 임대차 계약 환경에서 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화곡동산은 이례적으로 그 주택 시세하고 그다음에 보증금 시세, 전세 보증금 시세가 근접해 있는 그 상황이더라고요. 거의 뭐 90%, 95%, 어떤 거는 100%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거래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살거든요. 뒤에 들어온 사람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려면 중개사에게 이 집에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얼마큼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확인 자료를 떼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그럼 중개사가 그 집 주인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거래를 해야 된다. 일부러 정보를 안 내려고 할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뭔가 그 집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임차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들인 경우죠.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요거를 들어두면 돼요, 사실은. 빌라도 되긴 돼요. 보험회사에서 아마 그거를 한정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이게 뭐 빌라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주택이라면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실 수 있다면 주변에 그 한 공인중개사 집 한 곳만 가지 말고 또 다른 공인중개사 집도 방문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혹시 소문이라든지 풍문이라는 것이 들을 수 있으면 들어보면 더 안전하겠죠. 하지만 세입자 피해가 커지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주가 어려운 세입자들에게 전세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계약 후 1년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했던 전세금 반환 보증도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로 기간이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후속 조치에도 대다수의 세입자들은 현행법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되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갭투기 이런 사건이 터진 사람들은 경찰청에 고소장을 냈어요. 거기는 다 불기소예요. 이 집 우리가 경매받아서 저희가 낙찰받으면 내 재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불기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희는 불법 긴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혀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경매까지 가야 될 상황이니까. 피해는 모두 세입자가 떠안게 되는 상황. 저는 외국인이라 서울 보증에서 보증서를 쓰고 대출을 받을 수만 있거든요. 뭐 호구든지 그런 데는 전혀 불가능한 거고요. 내년 만기되면 저 같은 경우는 상환을 못하면 그냥 은행에서는 그냥 뭐 징역을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다 배설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틀어져 버린 인생 계획.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강남은 지금 자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경매를 하거나 해서 그래서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취득하는 방법, 낙찰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전세 보증금보다 적게 이제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때문에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은 조사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서 손해배상을 통해서 못 받는 부분들을 좀 구제를 받아볼까. 가장 큰 문제는 이 세입자가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겠죠. 그걸 무조건 개인과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에 앞서서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그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은 뭔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어떤 방법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20대 국회 들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만 41건. 하지만 모두 계류 상태입니다. 법안들이 통과됐다면 조금이라도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런 보험을 들게 되면 집주인은 간단하게 보험을 통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먼저 지불해주고 본인은 약간의 이자만 내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갭투자에 대한 세입자 보호뿐만이 아니라 양질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점검할 수 있는 방안,
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 불능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의무화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들도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라든가 보완 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는 투명한 임대차 정보 제공을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 발 늦은 수습 체계에 아쉬움은 크지만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세입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이번 기회에 그 변 씨 일가가 정말 강력하게 정말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서 정말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 오게 되는 이 정도 형벌을 받아봐야 이제는 그만할 것 같아요. 근데 처벌이 약하면 이 일은 이번 사건만 잠잠해지면 분명히 다시 한번 다른 지역에서 이 짓을 벌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정말 이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저도 갭 투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등쳐 먹으면서 돈 벌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쉽다면, 돈 벌기가 쉽다면. 누구를 위한 법인지. 한 푼 두 푼 아끼고 모아 언젠간 내 집 하나 갖고 싶다는 서민들의 꿈. 평범한 그 일이 왜 이리 어려운 걸까요? 이들의 꿈을 담보로 누군간 헛된 욕망을 채우고 있는 건 아닌지. 2019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다시는 이런 그 임진왜란 같은 난을 갖다가 겪어서는 안 되겠다.